전국에 계신 일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가 거꾸로 식사법의 장점은? 이라는 주제는 가져왔습니다. 이 주제가 누구한테 맞을까요? 누구 해당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 거꾸로 식사법이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내 일상생활에서 접하신다면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꾸로 식사법은 누구나 똑같이 먹는 음식인데 순서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내가 또 다른 무언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요. 식단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돈 들여서 뭘 더 사 먹어야 되나?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다이어트 중이신 분에게는 더더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먹는 식습관이 되면 나는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나는 원래 그랬어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식사가 뭔데요? 채소부터 드시는 거예요. 밥국 반찬이 있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밥국 반찬이 있다면, 반찬 먼저인 거죠. 근데 반찬 좀 짭짤하잖아요. 짜지 않게만 드셔야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샐러드, 네,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을 때 일단 야채 샐러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샐러드를 먼저 먹는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채소부터 드시고요. 그럼 다음에 단백질과 지방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예, 이렇게 드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이 아니어도 되죠. 빵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빵이 아니어도 되죠. 뭐, 우리가 뷔페 가서 잡채를 드셔도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렇게 탄수화물이 맨 마지막으로 가면 됩니다. 아, 요즘 우리 옥수수? 네, 맨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 고구마? 맨 마지막. 감자? 맨 마지막. 단호박 맛있어서 쪘어요. 네, 그것도 맨 마지막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지난해 생로병사에서 시험을 해보시고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신 박사님이세요. 자, 보실게요. 비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먹는 탄수화물 맨 마지막에 먹고, 앞에 먹는 야채, 단백질, 지방을 먼저 먹게 되면, 식후 혈당, 음식 먹고 난 다음에 혈당 오르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당뇨분들 많으시잖아요. 식후에 혈당이 오르지 않고요.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돼요. 아니,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살이 쪄.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살이 안 쪄. 이게 바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후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돼요. 왜? 뭘 보고? 실험을 했지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거꾸로 식사법 작년에 소개됐는데요. 작년 9월자 신문 내용이고요. 참가자들 4명이 음식을 새롭게 했다거나 뭔가 새로운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네, 뭐가 달라졌냐면, 4명 모두가 살이 빠졌고요.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혈당 또한 낮아집니다. 신기, 맞습니다. 거꾸로만 식사했을 뿐인데,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이라고요? 당뇨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모두에게 해당이에요. 어린아이? 네, 당연하죠. 엄마들이라면 지혜롭게 어린아이에게 미리미리 야채 먼저 먹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탄수화물을 먹게 한다. 저 또한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한 해 이 강의를 한 이후에 저는 거꾸로 식사법이 어느 정도 저한테 식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거꾸로 먹으니까 나 혈당 안 오를 거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사실 양이 많아져 버렸어요. 먹는 양이. 아유, 이거 먹는 양이 살짝 걱정 없어 하고 먹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자,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연예인들도 거꾸로 식단을 합니다. 그 거꾸로 식단을 하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지민 씨, 채소부터 먹는 게 똑같이 먹어도 칼로리가 훨씬 적대. 이러면서, 자, 엄정화, 빵 먼저 먹으면 안 돼. 오믈렛을 먼저 먹고 빵을 먹도록. 네, 이분은 누구죠? 최하정 씨.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좀 살이 안 찐다고 하셨어. 어서 다 보고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연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늘상 다이어트 해야 되는 연예인들도 이렇게 먹고 있더라. 거꾸로 식사법은 진짜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많은 유튜버를 보고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영상을 봅니다. 그 여러 영상이 사실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두 번째로 혈당이 오르는 게 삶은 고구마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고구마를 또 좋은 거라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너무 헷갈리네. 어떤 분이 진짠가? 그래서 사실 진짜는 저는 모르겠고요. 음식으로 얘기는 하지 말자. 대신 방법론을 얘기하는 선생님들 거를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뭘 먹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게 거꾸로 식사법. 어떤 의사든 간에 한의사든 양이든 내과이든 지금 여기 당뇨 명이든 거꾸로 식단은 누구나 얘기합니다. 이거는 진짜고 실험 후에도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 이 명의분이 여러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을 제가 가져와요. 뭔지 볼게요. 자, 당뇨 극복은 인생의 성공이다. 당뇨를 성공한 게 아니다. 이분은 인생 성공했어. 그러니까 당뇨를 위해 식생활이 바뀌신 사람들은 당신의 인생, 죽기 전까지 당신 인생 성공한 거야. 라고 이 명의가 얘기해요. 굉장히 강의를 들으면서 와닿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문제점이 있을 때 얼른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전부 다 식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 내가 어떻게 바꿀까 하는 마음 먹은 사람들, 바꿀까 하고 생각 많은 사람이 아니고 바꿀까 그거를 실행으로 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10명 중에 자기 환자 10명 중에 딸랑 2명이래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는 당신은 당뇨를 극복한 게 아닙니다.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치유된대요. 자, 이때 이 명의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인생 성공자야. 이거 당뇨 성공이 아니야. 인생 성공자. 열의 2명. 그 2명은 모든 일상생활에서 성공한 사람. 죽기 전까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 명의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명의가요, 많은 환자들을 접했을 거잖아요? 이때 3가지의 방법론을 얘기해요. 그 3가지가 다른 의사들하고 틀리게 이 명의가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길병원의 김광원 교수님 거를 가져와요. 여러 유튜버 중에 와, 이 선생님 이 부분 너무 좋다. 먼저 3가지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먼저 약을 먹고 약 먹고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당뇨병을 좋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 그대로 하고 식습관 바뀌지 않으면서 약 먹으니까 약 먹으면 혈당 유지시켜 주잖아요. 자, 이런 사례 실험군 하나. 자, 2번째 실험군은 이거예요. 약물을 전혀 먹지 않아요. 당뇨인데. 그리고 체중을 정상으로 만들고 운동하고 생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생활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런 분이 2번째. 자, 3번째 실험 참가자는요, 약물도 먹고 생활 습관도 바꾸고. 자, 다시 2번째와 3번째 볼게요. 2번째는 약은 안 먹어. 첫 번째는 약만 먹어. 일상생활 안 바꿨어. 자, 2번째는 약을 안 먹어. 대신 생활만 바꿨어. 3번째는 2개 다 하는 거예요. 3번째는 약도 먹고 생활도 바꿔. 자, 여기서 결론이 정말 의아의 결론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소개합니다. 제일 나쁜 거는 약만 먹고 혈당을 정상으로 돌리고 그래서 실컷 뭐 먹고 모임 가서 열심히 먹고 약 먹으니까 됐어. 약 먹고 유지시키는 사람. 최악이에요. 제일 나빠요. 자, 이런 사람들 건강 좋아지지 않았어요. 자, 2번째는요, 약물 없이 운동만 하는 그룹이나, 3번째 뭐였죠? 약도 먹고 식생활도 바꾸는 그룹. 저는 약도 먹고 식생활 바꾸는 그룹이 최고로 좋지 않을까라고, 나름 이 교수님이 얘기하기 전에, 아이, 3번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우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결론 나왔잖아. 눈치채셨어야죠. 약물 없이 식생활만 바꾼 사람이 갑이었어요.
뭐야? 그럼 당뇨 완치되네. 됩니다야. 명의가 얘기하는 게 됩니다. 대신 10명 중에 2명만 가능합니다. 의지. 의지하고 상관이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식생활을 바꾸는 거고요. 여기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해요. 뒷부분에 가서는 거꾸로 식사를 권장하셨습니다. 거꾸로 식사 꼭 권장하고 식생활 바꾸고 그리고 두 개만 얘기할게요 하고 끝내버리시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 해소법을 운동으로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리고 현대인들이 막 일만 하면 몇 시간 일한다고 능률 안 올라? 자, 일하다가 잠시 돌아서서 내가 좋아하는 걸 잠시 하자. 예를 들어서 설거지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뭔가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 대신 한 가지 일에 파묻혀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잠이었어요. 이 명의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잠을 잘 자자. 명의가 한 말이니까 맞겠죠? 전 정말 이 교수님의 말씀이 저는 양의사다 보니까 약을 권장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고 해요. 약 아니야. 약 아니었어. 생활 습관만 교정하면 인생 성공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EBS에서 참가자들 6명, 둘, 넷, 5명, 5명을 데리고 밀가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뇨병이 많아. 그래서 밀가루에 정말 중독자들을 5명을 선정해요. 진짜 이 사람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라면 먹더라고요. 점심에 수제비 먹더라고요. 저녁에 비빔국수 먹고 빵 먹어요. 와, 진짜 밀가루 최고. 와, 대박! 정말 밀가루를 사랑해요. 그랬는데, 이분은 아직 당뇨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사람만 17년 당뇨인 사람이 참가했고요. 나머지는 전당뇨인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당뇨다 보니까 17년 동안 자기 몸 관리를 잘해서 아주 박사 저리 가라예요. 너무 잘 유지하는데 어느 날 막 친구 만나서 국수 먹고 막 빵 먹고 약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7년 동안 당뇨신데 나머지가 전당뇨인데요. 전당뇨일 때 특이사항이 혈당이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막 뛰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자, 이게 바로 전당뇨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더 무서운 게요. 당 검사에는 정상이에요. 이게 무섭대요. 그래서 모를 수가 있대요. 근데 몸에서는 전조 증세, 염증이 있대요. 염증 수치가 높다? 조심해야 되고요. 뭐 하루 굶고 가가지고 혈당 검사했는데 전당뇨 뭐 이렇게 경계에 있어요 하고 의사가 약은 권장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참가해봤더니 와 혈당 스파이크라고 막 뛰어요. 이게 전당뇨의 혈당이래요. 이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당뇨는 아직 아닌데 검사해보니까 안 나왔는데 막 이 차고서 일주일 지나 보니까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로 올라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밀가루 중독자들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스트레스 받은 거 단 거 먹으면, 단 거 땡기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단 게 땡겼을 때 먹고 또 당 떨어지면 또 당 찾는 사람들. 나는 이게 저혈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치, 맞네요. 저혈당이네요. 고혈당과 저혈당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서 거기 선생님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혈당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뛸 때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사람들의 주특징이 밀가루 음식과 스트레스 받을 때 달달한 걸 먹어야 돼. 야, 먹으면 나는 이거 개운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먹으면 기분이 좋아? 네, 실험 결과 탄수화물을 폭식하고 마약, 약물 중독자와 탄수화물 중독자들을 실험군을 참가하고 이분들의 신경 전달 물질을 어, 실험한 결과예요. 이 논문인데요. 이 약물을 하는 마약하는 사람과 저 탄수화물 중독이 다르지 않아요. 이 자료에서 이게 너무 좋아서 가져와 봐요. 여러분, 실험을 내고 비포 애프터와 이런 결과물이 있는 자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약물한 사람이야. 마약 중독자. 근데 이 사람은요? 뭐야?
이거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 그냥, 나 좀 꿀꿀할 때 국수 먹고 싶고, 나 좀 이렇게 파전에 막걸리 먹고 싶고, 이런 생각만 했을 뿐이고, 먹었어. 먹었더니 기분 좋아. 저녁에 또 뭐 먹을까? 또 밀가루. 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뇌의 모양이 마약 중독자와 다를 게 없다. 저 진짜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요. 중독이 이미 된 거예요. 밀가루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저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뇨, 염증, 와, 이유 없이 병원에 갔는데 이 참가자들 중에 이유 없이 아파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원인 모른대요. 염증 수치는 좀 높아요. 그런데 아파요. 병원에서는 아직 당뇨는 아닌데 막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사람 참 이럴 때 돌겠죠? 야, 이 의사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식사법을 권장할게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 밀가루 딱 줄이지 마요. 이분이 또 좋은 점은 이거였어요. 밀가루 먹어도 돼. 대신 먹는 순서 바꿔. 그리고 하나 더. 자, 밀가루인데 맛있게는 먹는데 혈당을 낮춰주는 재료를 먹자. 면 먹어. 근데 낮춰주는 게 있어. 그걸 권장해 주셔서 이 선생님 너무 좋은 거예요. 먹지 마, 면 먹지 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라면 먹지 마가 아니라 혈당을 안 오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와, 이런 의사도 있어요. 그냥 볼게요. 빵을 먼저 먹었을 때는 혈당을 빡 뛰게 하죠. 스파이크 올라가잖아.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가잖아요. 근데 빵 먹지 마 아니었어요? 거꾸로 먹어. 그랬더니 채소 먹고 먹으면 뭐야? 편안하잖아. 야, 신기방기. 여러분, 빵 먹어.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배고플 때 빵 입에 넣는 게 순서만 바꾸자고. 야채 먹고, 맨 마지막에 빵을 먹자고. 그랬더니요, 혈당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면 먹어. 자, 면 먹어. 자, 요즘 세상 어떤 세상이야?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정말 매콤, 달콤, 살콤 다 먹어. 괜찮아. 대신 면만 바꿀게. 면에 밀가루, 단순당, 그리고 이거 뭐예요? 밀가루가 면으로 바뀔 때 여러 공정 과정을 거친 것과 거치지 않은 순서만 바꾸자. 그렇게 바꿔요. 두부면, 다시마면, 곤약면, 미역면, 두유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 메밀면. 저 그래서 메밀면과 이 다시마면은 먹거든요. 비빔국수도 저 메밀 비빔국수 이렇게 먹거든요. 다시마면도 먹죠. 제가 비빔국수 워낙 좋아하니까 저는 이걸로 비빔국수도 해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콤, 달콤, 열무 잔뜩 넣고 먹어요. 그런데 원재료가 밀가루만 아니면 돼. 근데 그 참가자들한테 직접 먹여봐요. 근데 새콤, 달콤한 이 양념 맛은 똑같으니까 맛있는데요? 먹을만한데요? 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잠잠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 너무 또 멋있는 거야. 먹어요. 면 드세요. 대신 바꿀게요. 새콤한 거 좋아해? 넣으세요. 식초 더 넣으세요. 왜? 식초 넣으면 더 좋아요. 식초 넣으세요. 저 식초에 반했어요. 이 자료 준비하면서. 식초가? 와, 식초가 이런 일을 한다고요? 짜장과 라면에 식초만 넣었을 뿐인데 혈당이 안 올라요, 여러분. 저 진짜 놀랬어요. 아니, 이렇게 먹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줬다고? 약 먹으라고 안 했다고, 이 선생님도. 와, 이런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자료를 보니까 찾았어요. 이야, 진짜 멋지다. 저 그래서 이제는 면 먹으면서 식초만 넣으면 되니까 걱정도 덜 해도 되잖아요. 자, 식초를 넣으면 면 음식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상승이 억제된다. 그래서 당뇨 예방, 우리가 왜, 당뇨 전조 증세가 있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혈액 검사 했는데, 또 그러시면 약 드셔야 돼요. 3개월 후에 오세요. 그랬는데, 혈당이 오르면 그때부터 약 드셔야 돼요. 자, 3개월 후에 봅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 얼마나 무서워. 당뇨 돼가지고 뭐 위험한 병, 합병증 걱정되잖아요. 이런 분들 아주 좋아. 이제는 식초만 덜덜 더 넣어가지고 먹으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 단무지를 잘 안 먹는데 단무지에 막 식초 부어갖고 먹으면 왜 저래? 왜 이랬거든요, 사실.
왜 저렇게 먹어? 이랬는데 그분이 혈당을 낮춘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그분의 식생활이었던 거는 같은데 아주 똑똑하고 현명. 양파와 단무지에 여러분 식초를 듬뿍 넣어 먹으래요. 그러면 혈당이 덜 오르는. 너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식초라면. 거기 참가자들이 5명에게 라면을 집 끓여가지고 먹어보라고 해요. 진짜 라면인데요? 근데 이거는 혈당이 안 오르는 라면이에요. 라고 의사가 얘기해요. 에? 맛 똑같아요. 내가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먹는 라면인데요. 라면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스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면이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넣는 방법을 얘기해요. 여기 있죠. 자, 식초라면 끓이는 법도 간단해요. 스프를 넣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그냥 식초 한 스푼만 넣으면 된대요. 어머, 말이 돼? 식초 날라가 버리고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유까지 설명해 드려요. 포도당의 단순당 흡수를 저해야 한대요. 무엇이? 식초가. 그러니까 스프 넣고 바글바글 끓일 때 그냥 거기에 식초만 넣으면 돼요. 스프가 끓일 때 식초만 한 스푼 넣으면 된다고? 야, 이걸 여태 몰랐네? 그리고 제가 검색을 쫙 해보니까요. 많은 뉴스에가 알려줬더라고요. 식초 넣으면 혈당 낮춰줘, 식초 넣으면 혈당 낮춰줘, 식초 넣으면 혈당이 낮춰져. 헉, 그걸 몰랐네. 자, 라면 끓일 때 양파 넣으면 중화시켜준다. 저 이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라면이 먹고 싶을 때 콩나물하고 양파를 많이 넣고 끓여 먹어요. 계란도 넣고. 이것들이 중화시켜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이 있었다는 식초를 넣으면 더 좋았다는 얘기를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돼요. 식초라면. 야, 이걸 왜 몰랐지, 그동안? 왜 몰랐죠? 왜 안 알려줬냐고. 그쵸.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 말을 너무 빨리 했나? 강의는 충분히 준비했는데, 끝나버렸네? 저 뭘 이렇게 열심히 빠르게 했죠? 어쩌지? 강의 끝났네? 오늘 이거 너무 신나게 강의했나 봐요.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그냥 끝내도 되겠죠? 10초라면 끓일까? 직접? 자,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데 저 이것도 실험자들 데리고 이렇게 전과 후 먹자마자 막 이 혈당 여기 패치를 붙이고 실험자들이 2주 동안 이거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다 보는 거예요. 자, 서삼숙 씨 뭘 먹었는지 그건 몰라요. 음식을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오른지 안 오른지는 그 정보는 아는 거야. 뭐 먹고 이렇게 됐나 알게 되는 거죠. 야, 이번 이 실험군 너무 좋았어요. 이거 외에도 많은 분들의 자료가 오늘 다 제가 충분히 못 가져왔어요. 자료는 준비는 다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안 가져왔는데, 진짜로 먹자, 맞아. 내가 뭔 음식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빵을 먹어도 나중에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른다는 거, 결과 나온 거, 완전 비포 애프터 보여줬고요. 정말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거 맞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일단 거꾸로. 그리고 이제 식초를 사랑하자. 식초 넣자. 식초가 답이었네. 혈당 낮추는. 어쩐지 식초를 많이 넣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짜장면? 식초 넣고 짜장면. 오케이? 오늘도 사랑해요.